네, 어벤져 전략회의 1월 5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눈이 내리면 마음도 좀 포근해지고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먹는 생각을 나게 마련인데 오늘은 왠지 이 눈을 보면서 찹찹하고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만 많이 들었습니다. 한남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시위대와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는 시위대 보면 어제 눈이 내린데도 불구하고 철야로 다들 시위를 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 이 자리에 나가셔서 눈을 맞으면서 특히 저런 은박지를 사고 밤새 추위에 많이 떠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의 정당성과 또 주장의 어떤 찬반을 떠나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참 너무나 참 기가 막히고 또 원통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이 2025년 1월 달부터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저렇게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이 자부심이 많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요. 집사무일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에 이제 집도 공개하고 뭐 그런 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어요. 윤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저는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대통령으로 하지 말아야 될 딱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혼밥을 하지 않겠다. 밥을 같이 나눈다는 게 소통의 기본이다. 격려가 필요한 국민 야당 인사들과 늘 점심 저녁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밥은 하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했죠. 그리고 야당 인사들은 거의 밥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같은 여당 대표도 와서 참 윽박지르는 모습만 연출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말하는데 거의 소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훈계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숨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와서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이 영장 집행한 상황을 그저께 집행한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경호처 뒤에 숨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찰, 군인들 지금 다 형사적으로 또 고발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한 번도 얼굴을 비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런 윤 대통령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기억에 아주까지도 선명한데 글쎄요. 그렇게 국민 앞에 떳떳이 나와서 설명하고 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이 왜 이제는 관저 뒤에 경호처 뒤에 숨어 있는지 참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걸 의심할 정도로 우리 뭐 지원님도 잘 알겠지만 예. 예전에 우리가 참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했던 게 그 소통하는 모습, 활달한 모습 그리고 본인이 뭔가 더 벅스탑 히어라는 그 이 앞에 그렇죠. 명패를 놔두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글쎄 참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언행 일치가 잘 안 되는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저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지금 그 경찰 쪽에서는 경호처장 박종준 처장을 비롯해서 뭐 간부들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청장 출신이죠. 네. 청장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을 네, 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네, 차장을 했던가 네. 맞습니다. 경대 이기죠. 경대 2기 치안 정감까지 했던 분인데 참 우리 군과 이 경찰이 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번 그 조직 내부에 뭐 이쪽 저쪽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용 그 여러 가지 그거를 앓다 보면은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저는 가장 잘했던 게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고 그렇죠. 또 우리 6.25 영웅들에게 새로운 제복들을 입혀줘서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영웅을 영웅답게 대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즉 제복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복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은 군대로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별이 19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핵심 요직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핵심 요직에 있는 군들이 지금 전부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지금 관저에서도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면 연금도 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청 청장과 차장이 지금 다 구속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청장 대행이 아예 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무시해라. 그리고 이 시절 공수처 여기에 뭐 이 저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지금 이번에 수방사 55 사단 같은 경우에 일체 협조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복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군도 그렇고 이 제복 입은 경찰과 군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있었던 지금 경호처 요원들마저도 네. 지금 본인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잘못하면 정말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누가 이분들을 다 책임지나요? 다 그분들은 집에 가면 가장이고요. 다 집에서 정말 그 명예 하나로 정말 이 우리 아들 진짜 군대 가서 육사 나와서 별 달고 떳떳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돼서 정말 이 경찰을 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이렇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대통령의 이런 상황적 오류로 인한 이 발생된 모든 문제 때문에 결국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의 혼란 뭐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일정 시간 지속될 것이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암으로 가겠지만요. 이번 그 사태로 우리 군과 경찰이 받은 이 충격과 그 후유증은 네, 이게 아물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국방과 치안 아닙니까? 군과 경찰이라는 게 국방과 치안이고 최후의 보루죠. 예, 최후의 보루고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치안 선진국입니다. 네. 그 여성이 밤늦은 시간 혼자 그 이제 거리를 활보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리고 국방도 여러 가지 문제는 뭐 또 일부 문제가 뭐 지적되는 때도 있고 그랬지만요. 여하튼 지금까지 저 북한군의 여러 가지 그 준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서서 꿋꿋이 해왔는데 저는 요번 일로 인해서 뭐 군이건 경찰이건 어떤 그 제복으로서의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이제 상처가 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면 새롭게 이제 그 진입하는 젊은이들 네, 이거 하려고 그러겠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국가에 내가 충성을 해야 되나?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정말 애국심. 그렇죠. 우리가 707 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핵심적인 전력이거든요. 요즘 이 병력들이 꽤 이 정신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많은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을 벌어지게 만들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일을 떠나서 그리고 제가 뭐 이 시위에 나가신 분들 절대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제 어르신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만 조금 희망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 있었대요. 아,
집에 올라가지 않고 네. 계속 현장에서 그 유가족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현장에서 모든 지휘를 다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유가족들도 이 박상우 장관이 그 정말 첫날부터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장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아, 하는 이런 예. 모습이 이제 비롯됐다고 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공직은 저러는 거였구나. 즉 책임이다. 네. 공직에서 장관이든 누구든요. 이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장관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이분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정말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말에 정말 정부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음. 끝까지 이들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애국심도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저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박상우 장관 정말 잘했다고. 이 어려운 시국인데 그래도 이런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지만 각자의 있는 영역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모든 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또 언론의 입장에서 제대로 어떤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소식들을 전해주고 또 올바른 평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여기서 뭐 선동과 이런 게 과연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점은요, 진짜 애국심이 강하다시다는 거고요. 또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 하나로 정말 이 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또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박상우 장관 진짜 한번 오랜만에 대단합니다. 한번 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속보 하나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 체포 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공수처가 수사도 할 수 없는데 했느냐? 그리고 왜 이 형사소송 110조와 120조 거기다 또 이 제외하는 거 넣느냐 논란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에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의 네, 신청을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원래 뭐 이런 제도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마성영 부장 판사가 이 이의 신청을 조금 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했다는 것은 이 영장의 어떤 적법성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하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 이제 오늘 기각이 돼서 그 서부 법원이죠. 서울 서부 지방법원이 그 이순영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내준 영장이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그런데 이의 신청이 만약에 뭐 인용됐으면은 이제 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제 뭐 그제 이제 이의 신청한 후에 이의 신청이 됐으면 그 판단이 나오기까지 그럼 뭐 영장의 효력은 일시 정지되는가 또 그건 네네. 아니랍니다. 네네. 그건 아니니까. 예, 저게 뭐 정식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런 경우에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기각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글쎄 이 뭐 저희가 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분들 절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거 또 참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윤상현, 김민전 두 사람만 그동안 참석을 하다가 어제는요 이철규, 그다음에 이인선, 조배숙, 임종득, 박성민, 구자근, 강승규 우리가 그동안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겠죠. 아주 찐윤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대통령과 자주 술자리를 나눴던 인사들 이들이 대거 또 집회에 나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의 어떤 균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그 처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찰 군을 포함해서 150명을 또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이런 또 고발전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측에서 또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란죄 부분을 이번에 탄핵소추에서 빼겠다는 주장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